자, 이제 해봅시다. 주최하지만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랜만입니다. 오늘은 좀 야외로 나와봤어요. 사실 미국에 왔는데 막 맨날 집에서 찍고, 집에서는 한 번도 안 찍었구나 제대로는. 밖으로 나왔습니다. 제가 사람 눈을 엄청 의식하는 편인데, 그래서 밖에서 찍는 걸 좀 약간 일상을 찍지만 조금 꺼려해요. 하지만 이번에는 한번 극복을 해보고자 이렇게 찍으려고 나와봤습니다. 사실 이 마이크가 이렇게 놓고 하니까 자꾸 수음이 많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들고 해보려고.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. 또 야외여서 바람 소리가 들어갈까봐 조금 걱정은 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학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유학을 가기 전과 가고 난 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가기 전에 할 일들이 좀 많고, 간 다음에는 사실 크게 많이 할 일은 없는데, 그래서 대부분 가기 전에 할 일들을 많이 얘기해 볼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가정을 해볼게요. 그래서 일단 F1 비자를 받았다고 칩시다. 그러고 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큰 세 가지가 있어요. 이제 F1 비자를 받는 것과, 그리고 거기 가서 살 집을 구하는 것, 그리고 비행기표 어떻게 가는 거지. F1 비자는 일단 저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어떻게 받았는지. 먼저 살 집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제가 찾기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첫 번째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. 부동산은 일단 가야 하는데 한국에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온라인으로 어쨌든 부동산 업자랑 통화해서 집을 구할 수는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좀 계약 자체는 되게 좀 깔끔하게, 부동산이랑 하게 되면 그런 사기를 먹을 가능성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, 반면에 다른 사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진으로 이제 집을 확인을 하고 부동산 업자의 얘기만 듣기 때문에 진짜 이 집 상태가 어떤지, 실제로 계약을 하고 갔는데 반지하였던 거예요. 어느 정도의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룸메이트를 구하는 글을 보고 이제 갈 수가 있어요. 이제 어떤 경우냐면,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는 보스턴 코리아라는 사이트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. 이제 보스턴에 사는 한인분들의 커뮤니티 같은 건데, 거기에 이제 룸메이트나 뭐 방을 내놓는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. 그런 데를 통해서 룸메이트를 구하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인이 살 집이기 때문에 집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. 하지만 조금 내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돈 거래라던가 그런 게 조금 신경 쓰일 수 있는 일이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두로 계약을 해놓고 제 여권이라던가 뭐 개인 정보 같은 거는 철저하게 알려주되, 돈 거래는 일단 보스턴 가서 처리하는 게 어떻냐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진행했어요. 가서 방을 보고 이제 여기서 계약을 진행할 것 같아요. 4개월 정도를 이제 머물 집을 구했어야 되는데요. 그때는 약간 하숙 같은 데를 찾았어요. 그래서 단기로 머물 수 있는 하숙을 했고, 하숙도 어느 정도 한 가지 방법 중 하나인데요. 뭐 사실 하숙도 하숙 나름이에요.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, 밥을 해주는 곳이 있고 밥을 안 해주는 그냥 집만 쉐어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도 저는 좀 처음 왔을 때 하숙을 하는 게 좀 좋았던 이유가, 이제 식기라던가 가구라던가 이런 거를 좀 거기서 기본 제공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세이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은 이제 와서 에어비앤비라던가 호텔을 잡고 한 1주, 2주 정도 지내면서 직접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직접 룸메이트 구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진행을 해서 에어비앤비에서 머물면서 진짜 싼 집을 구했어요. 자기가 방 혼자 사용할 때가 한 1,000불 정도, 1,100불 정도 이렇게 드는데, 그걸 거의 반값으로 살고 있더라고요. 방을 쉐어하는 단점이 좀 있긴 한데요. 뭐 어쨌든 정말 꾹 싸게 샀고, 확실히 직접 보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. 직접 봐서 샀으니까 좀 많이 안전하게 잘 산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사실 한국에서 구하는 것보다 와서 구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고, 내가 직접 집을 볼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와서 구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
번째로 비행기 표를 구매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구매를 했어요. 스카이 스캐너나 아니면 그런 하나투어 이런 거, 노랑풍선 뭐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, 물론 여행사 사이트긴 하지만 제가 직접 표를 사는 방법으로 예매를 했어요. 그런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여행사를 통해서, 여행사 직원을 통해서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. 직접 사는 경우는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.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데, 그 안 좋은 점은 경유 시간이 너무 긴 경우가 많아요. 찾다 보면 진짜 엄청 저렴한 걸 찾게 되잖아요. 저렴한 걸 가면 경유 시간이 막 10시간, 뭐 6시간 이렇게 엄청 길어요. 저 룸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, 여행사 직원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저보다는 조금 비싸게, 한 20만 원 정도 비싸게 주고 산 것 같긴 해요. 그런데 경유 시간이 한 3시간, 4시간 정도로 짧고, 아무래도 여행사 직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합리적인 스케줄이 나오는 대신에 조금 더, 아무래도 대행 업체니까 조금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. 그러고 한 가지 좀 공유드리고 싶은 건, 스카이 스캐너를 이용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참고만 했어요. 스카이 스캐너에서 결제를 하진 않았고요. 거기에 조금 유럽 여행사 같은 게 굉장히 싸게 잘 나와요. 근데 그게 막 검색을 해보면 환불 절차라던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행 날짜 변경이라던가 뭐 시간 변경, 뭐 여권 정보 변경 이런 게 조금 힘들어서,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 스캐너를 통해서 일단 가격 정보만 얻고, 그 다음에 하나 투어를 많이 이용했어요. 사실 가격 차이가 한 10,000원에서 한 10만원? 그 정도 사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. 근데 하나 투어는 어쨌든 한국 여행사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조금 빨라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빅3를 이제 해결을 했으면 3가지가 있어요. 3가지가 있는데,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짐 싸기 및 캐리어 구입이에요. 두 번째, 핸드폰 일시정지 또는 알뜰 유심 구입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유학생 송금 절차 완료하기.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. 요거 3가지